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번 방심하게 되면 큰 실수 혹은 잘못으로 좀 이어지죠. 주식시장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죠? 잘 되다가도 그 한 번 방심을 하게 되면 그게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이 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식을 하던 일을 하던 간에 일이 잘 풀릴 때, 그때도 이제 경계심을 좀 늦추지 말고, 일단 뭐 차분하게 좀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하루였죠. 오늘 시장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거래소 시장이 1.3% 가까이 좀 밀렸죠. 1945.56포인트, 약 25.39포인트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61%, 4.61포인트죠. 0.84%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여기서 좀 보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약한 그런 모습들,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격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 미국 시장이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끝나고 난 이후에 중국 시장에 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좀 얘기가 났었죠. 미국 시장에서 지표가 나름대로 괜찮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와서 개파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죠.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1,300억 가까이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기관 쪽도 약 260억 정도 매수를 일단은 해주는,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9거래일 만이죠.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1,400억 가까이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기관 쪽에서는 300억대 매도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여전히 개인들은 주구장창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에서 빠져 내려올 때 매수를 해서 올라가게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를 좀 해주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아마도 내일이 이제 동시만길이란 말이에요. 그 동시만길이라는 이 이벤트죠. 이벤트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여전히 뭐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 하락을 할수록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포지션을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만길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내일 부분 이번 주 이제 동시만기일 뿐만 아니라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죠. 제 수요일날 출연하니까 다음 주까지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시장에서 크게 뭐 얘기를 해볼 만한 그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그 부분들을 좀 복습을 해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한 번씩 화면을 좀 보면서 보자고요.
지금 지난 주장에 이제 대기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면서 삼성과 하나 쪽의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최근에 삼성이 다시 이슈메이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종목군들이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물인터넷 이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구장창 사물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먹거리가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향후에도 아마 이들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라는 거, 눌림목이라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난 이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미래 먹거리,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성장 부분들인데, 일단은, 미래에 대한 먹거리 부분은 삼성 쪽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성장, 이 부분들은, 하나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쪽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 쪽에서 어떠한 부분들이냐, 사물인터넷 쪽 많이 하고 있죠. 여전히 추진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사물인터넷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대체적으로 뭐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그 차후에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기대감이라고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미팅을 좀 하고 있죠. 시스코 쪽하고. 내년입니다. 내년. 1월 중하순? 1월 24일인가 그렇게 아마 일정이 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마도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물인터넷을 기반, 즉 사업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좀 전환을 슬슬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SK텔레콤도 그렇고 SK그룹주들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점차적으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거스를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아마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 눌림목을 주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유심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FTA 수혜주 찾기가 지속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뭐 성장성이라든가 실적, 그리고 수급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가장 많이 공개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엔터 쪽이다라는 부분들을, 컨텐츠 쪽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시간에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한 번씩 종목을 하나씩 좀 볼게요. 음원 관련주들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음원 관련주들. 한번 하나씩 종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소리바다 같은 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죠? 소리바다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같이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뭐 이격을 깔끔하게 좀 받고 난 이후에 숨고리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KT뮤직도 마찬가지죠. KT뮤직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서 대비해서 5,000원, 900원대까지 급등이 한 10% 넘는 일단 상승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이들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추가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봅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마네트웍스를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실적이 나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성의 흐름들을 탈 수가 있으나 이 실적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후순위로 좀 밀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종목을 얘기했던 게 키스트 같은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직까지 뭐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이슈가 되게 된다라면 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거.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들은 확인을 했죠. 실적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3분기 때 25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고, 단기 순이익도 한 25억 정도 기록을 했으니까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좋겠죠. 뭐 3분기까지만 봐도 영업이익 54억 정도에 당기순이익 50억 정도면 괜찮은 거죠. 실적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퀴스트가. 그죠? 그렇다면 중국 수혜를 좀 받는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TV나 이런 신문 기사나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할 거예요. 뭐 함중 FTA가 되고 체결이 되게 되면 어떤 쪽 섹터가 어떤 업종이 흐리고 맑고 뭐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경기 민감주들 일단 다 배제를 해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롯데케미칼을 좀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롯데케미칼을 좀 확인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급락 조정이 좀 나왔었죠. 롯데케미칼이 금일 11% 가까이 좀 밀렸습니다.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실적의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나왔는데 만약에 롯데케미칼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다른 화학주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릴 거지만 아직까지 검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확인 과정을 해본 바에 의하면 글쎄요, 4분기 실적 이렇게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다는 게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좀 해보면서 어느 정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넓은 부분들을 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 시장에서 이제 종목을 좀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 전환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올해 내내 외국인 쪽에 큰 자금 이탈은 없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9월 하순경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죠. 그죠?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니 뭐니 상당히 떠들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나온다라면 미리 좀 알 수가 있었겠죠. 그거는 단기적인 그냥 차익 매도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근거로 보게 된다라면 국부펀드 얘기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국부펀드 얘기 해드렸었고 일본의 양적 완화 얘기 좀 해드렸었고요. 중국 쪽도 달러 엄청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유로존 얘기해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큰 굵직굵직한 돈들이 아직 회수 단계는 아니란 말이죠.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이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나머지 유럽 쪽이라든가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과연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쪽은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채워 넣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결국은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반대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결국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무난하게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해나가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는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크게 수급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보게 되면 2013년도부터입니다.
2013년도부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검정색 선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예요.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2014년도 들어서는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자금의 이탈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의 때보다는 매도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기관이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포지션으로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다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은 다 팔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땐 개인 투자자가 기관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도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결국 기관 애들은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대형 섹터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신저가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을,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애들이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기관 애들 잘못입니다. 7월 달에 ELS 만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 그 접근 안 하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 달. 이것도 미리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ELS 만기입니다. 2월 달이.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못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 민감주도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 조선건설 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조선 쪽하고 건설 쪽은 전 좋게 안 봐요. 오히려 좋게 보는 거는 다른 쪽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들 섹터를 할 바에는 차라리 화학 섹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한다든가 이런 섹터로 좀 정해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찌 됐던 간에 수급적인 부분들만 보게 되면 매수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8천억 이상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누적적인 부분들 한번 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누적 순매수를 좀 보시게 되면 올해 한 해 동안만 보자고요.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개인들은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자, 금액으로 한번 바꿔서 보자고요. 금액으로 보게 되면 기관 매도했죠. 그 다음에 개인 쪽 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를 빼고 연기금을 집어넣자고요. 연기금 4조 1천억 매수했죠. 거래소 쪽에. 기관계 3조 매도했고요. 개인 2조 3천억 매도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 보세요. 7조 8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코스닥 한번 보자고요. 코스닥도 보게 되면 외국인 9,500억입니다. 올해 1조 잘하면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연기금 쪽도 이제 매수에 대한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매수 기준을 유지해주고 있다. 나머지는 투신 쪽이 됐든 아니면 금융투자 쪽이 됐든 기관 애들은 3,600억 정도 매도를 하더라. 결국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거래소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일단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결국엔 외국인들 자금 이탈 쉽게 나가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박스권역을 거쳤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습니다. 과연 빠져나갈까요?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물량 이탈이 나오고 자금이 이탈이 나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지 중장기적인 포지션에서는 그 자금들이 빠져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구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신흥국에 대한 주식 펀드예요. 소폭 순유입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죠. 10월달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11월 들어서면서 매수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5월달부터 주구장창 매수가 유입이 됐었어요. 다만 금액에 대한 차이 부분들이 있었죠. 8월 중순 이후에는 이전에는 꾸준하게 매수가 됐다가 지금은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규모는 큰 상황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매수세가 서서히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일단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선진시장은 많이 올라왔어요.
신흥국가도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시장만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어느 정도 외국인 쪽에서 받쳐줄 수 있을 거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연기금에 대한 연간 순매수 규모예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2005년도에는 매수가 없었어요. 2006년도, 2007년도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났을 때에 일단 한 번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이때 매도가 좀 나와줬었고, 그 다음에 10년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연기금 쪽도 시장에 대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금이 어느 정도 시장이 빠지게 되면 나름대로 지수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릴 겁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더라도 자금의 외국인 쪽에 이탈이 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단적인 예로 연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연기금이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세계 4위죠. 연기금 규모가 자금의 규모가 총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1위가 일본이었었단 말이에요. 일본 쪽도 나름대로 투자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 신흥국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국가들, 우리나라 쪽 보게 되면 신흥국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래도 시장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기금이 매년 12월 순매수 규모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매수를 했어요. 그 전에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12월 달에만 순매수했던 그 규모를 보게 된다면 2010년도, 11년도 이때가 좀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올해 연기금 쪽에 대한 순매수 여력이 좀 많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공백 구간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안 해준다라면. 그렇다면 결국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이따가 어떤 종목군들 선택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결국 수급적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하루하루 연연해 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하루는 외국인이 팔았다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매수해주면 이제 매수가 들어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이런 부분들 하루하루 쪼개서 보니까 상당히 시장은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유 있게 보세요. 여유 있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단기 매매 갖고 돈 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단기입니다. 단기. 그거 단기 매매 해갖고 5% 먹고 뭐 먹은들 자산 증식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그대로 횡보하거나 더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라가는 종목군은 무조건 따라가요. 물론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을 더 따라간단 말이에요. 문제란 말이죠. 그런 문제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만 좀 잘 피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 내년 시장 그렇게 나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즉 주식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투자 마인드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길게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큰 넓은 쪽의 틀을 일단 잡아놓고 난 다음에 좁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뭐 해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금 이탈이 안 되게 된다라면 주식은 어느 정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부분들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결국 연기금이 됐든 외국인들이 됐든 자금에 대한 매수 여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대형주냐, 소위 무슨 그룹주, 뭐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빠져서 이런 종목군들 산단 말이에요. 대체로 다 대형주, 경기 민감주 쪽에 있죠. 근데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한정돼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 민감주나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올해부터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중소형주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입니다. 파란색이. 파란색 선이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손으로 해도 되네요. 코스닥인데 코스닥에 대한 부분보다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에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못 올라가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7월 달에 뭐가 많이 있었느냐? ELS 만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ELS 만기가 있다 보니까 락인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7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7월 달. 근데 이 부분들은 내년도 시장에서도 아마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왜? 내년 2월 달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내년 2월 달에 두 번째로 큰 ELS 만기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된다라면 또 종목군들 중에서 빠지는 섹터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수급적으로 누가 많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느냐라고 보더라도 일단은 중소형주를 좀 많이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형 섹터를 여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본다? 선택적인 종목군들만 올라갑니다. 즉 4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거, 그 기업들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즉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금력은 괜찮고, 그리고 섹터로 보게 되면 큰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를 해주니까 이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딱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이제 뭐가 있냐면 동시만기일이에요. 내일, 그죠? 체크 포인트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 체크입니다. 오늘 매도가 나왔어요. 오늘 매도가 1200대, 13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또한 1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동시만기일에 아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올라가는 쪽보다는 빠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입니다. 하나, 빠지게 된다라면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많이 빠지니까 되게 좀 불안해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만약에 내일 만기일 날 빠지는 주가 흐름들이 나온다면 전 매수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매수할 겁니다. 어떤 종목? 아무거나 안 합니다. 낙폭과대 매매 안 합니다. 저 분명히 실적 좋은 주식들 살 겁니다. 대형주 안 삽니다. 중소형주 살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경기 민감주 반등 나올 때 순환 나온다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역배열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 한번 팔아주고 많이 빠져있는 내수주들, 실적 좋은 애들, 그걸로 교체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추가적으로 조정을 주는 주식 중에 많이 빠져있는 주식들, 즉 큰 중장기 추세를 훼손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 변동성이 생겨가지고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조건은 딱 하나죠. 실적에 대한 개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입니다. 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일 날이에요. 제일모직의 상장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왜 체크를 했냐면 삼성 SDS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종목군들 다 빠졌습니다. 삼성 그룹주들만 올라갔어요. 그러한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얘만 움직임이 나오고 다른 종목도 빠지는 일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18일입니다. 18일인데 공모가 밴드가 뭐 45,000원에서 53,000원 정도 그다음에 유통주식수가 약 2,500만 주, 거의 2,600만 주 가까이 좀 된단 말이에요. 상장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요 부분들이 아마도 12월 18일 상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요때도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다음 주 아마 목요일인가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일단 체크를 하세요. 크게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저 제일모직에 대한 상장 부분들, 요 부분들로 인해서 자금에 대한 이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금에 대한 이동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 팔아가지고 얘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올라간 주식들을 빼가지고 얘를 사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 특히나 대형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템포 늦춰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자금이 매도가 나와버리게 된다면 이쪽 자금으로,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언제? 다음 주 중반, 초중반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종목에 대한 선정 요령이에요. 되게 쉬워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닥권역 탈피 종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역별 종목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서는 이제 지난주 정도에서부터는 6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거래량이 증가된 종목군들을 보셔라 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수급적인 부분도 나름대로 누군가는 사줘야 되겠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사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십시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차트를 좀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트론이란 기업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고 첫 상승을 해줬을 때의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항상 61선에 대한 저항대를 받았었어요. 60일을 요 자리대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밀려 내려왔었거든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 다음 날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121선까지 넘보고 있고 거래량 증가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감소, 조정을 받을 땐 감소가 되고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들 기업들은 자 오늘 또 올랐죠. 이들 기업들은 내일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이건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한 번 덜어주고 다시 받으셔야 돼요. 순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바닥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대가 한 12,000원대 중반 정도 되겠네요. 요 자리대까지 뭐 한 8%, 9% 정도가 될 건데 요거 먹으려다가 오히려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내일은 한번 올라가게 되면 덜어주는 거고 내일 접근을 한다면 짧게 끊어먹는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 종목군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방향성 보세요. 방향성. 이동평균선에 대한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 이때는 61선의 방향성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인사하고 있죠? 겸손하게.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여기를 빼고 이쪽은 인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요. 거래를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있죠? 21선 돌려 세우고 있고 61선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보셔도 됩니다. 다른 종목 좀 뭐 있었죠? 인터플렉스 같은 거 있죠? 인터플렉스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박스권역에 있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죠. 박스권역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값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거래량 증가되면서 61선 위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요 폭만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겠죠. 한 16,000원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241선 부분이겠죠? 그 자리대가 또 전고점 자리대잖아요. 요 자리대. 그죠? 이 자리대. 61선에 대한 방향성, 21선에 대한 방향성 넘어섰고 거래량 터졌고 그러면 내일 조정,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눌림목을 준다라면 한마디가 더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N자형의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란 얘기예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양매수 들어왔네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는 매수를 했고 61선 위에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요. 많이 오르지 못한 주식. 그죠? 그 다음에 이들 기업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 즉 기저효과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역별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연말에서 연초가 되게 되면 역별로 되어 있는 개별주들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셔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보세요. 내년 초까지. 그리고 내년 초 중반으로 넘어갔을 때 조심하시고. 왜? 항상 코스닥 같은 경우는 쫙 올랐다가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들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로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른 종목 한번 보자고요. 네페스 같은 거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뚫었죠. 방향성은요. 61선 머리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점 찍었죠? 그럼 요 마디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9,000원대까지 움직인다 이겁니다. 이렇게. 거래량 오늘 대량 거래 터지면서 전고점 넘어갔단 말이죠. 여기. 그러면 조정 시에 매수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한마디 목표치 차고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때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 이러한 유형들을 다 보세요. 지켜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서서히 좀 증가가 되고 61선에 대한 방향성, 21선에 대한 방향성 61선 위에 있는 주식의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우하향이 아니라 돌아서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체크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역별 종목군들에 대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유형이 있었죠. 다른 유형 정배열 초입. 정배열 초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정배열 초입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정배열이라 함은 단기이동평균선부터 장기이동평균선 쫙 순차적으로 있는 게 정배열이었어요. 그죠? 역배열은 그거 반대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반대적인 역배열 종목군들을 상당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정배열 초입 구간은 장기이동평균선과 단기이동평균선이 꼬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서서히 단기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 또는 중장기이동평균선 즉 뭐 61선이 됐든 120선이 됐든 방향성이 완만하게 됩니다. 그럼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바로 정배열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 종목군들을 계속 한 2달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는 반면에 많이 빠진 종목이 있었어요. 조정을 받을 때 이들은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빠져도 복원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받고 시간 조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역배열 종목군들은 계속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계속
두들겨 맞는단 말이에요. 올라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지도 못했고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조건이 붙죠. 실적이 좋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이슈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 정배열 초입 종목이 한번 탄력이 붙으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정배열 초입 종목이 뭐냐 하나씩 보자고요. 막상막하 투명이슈에서 SH에너지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이거 괜찮습니다. 정배열 초입 구간이고 뭐고 제가 포트에 편입했을 때 아마 1070원인가 편입이 돼 있었을 거예요. 편입하자마자 밀렸었거든요. 이거 밀려 내려왔었고 방송 출연하면서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에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게 되면 물릴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970원 이중바닥 찍고서 움직였었죠. 비교를 해줬던 주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양새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코리아나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얘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한 차례 상승했다가 하락 N자형으로 밀렸다가 이중바닥 찍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죠? 정배열 초입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이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치고 움직이니까 전고점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난 이제 거래량이 대량 거래 터지고 난 조정을 받으니까 여기서 또 이중바닥의 모습을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SH에너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SH에너지 화학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다가 이중바닥 찍잖아요. 그죠? 얘는 3바닥이네요. 요 고점까지 있고 이렇게. 그죠? 근데 오늘 단기 고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단기 고점이에요. 매물 소화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일 수 있어 보이거든요. 왜? 3분기 실적 겁나 잘 나왔거든요. 이래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저점 나왔고요. 이렇게. 요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목표치 도달했죠? 그럼 1400 저 전고점 넘어가서 저 지지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조정이에요. 눌림목. 그럼 눌림목에서 활용하면 된단 말이죠. 자, 또 하나. 이게 어떤 모멘텀이에요?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60억, 22억. 1년, 작년 한 해 동안 쎄 빠지게 번 게 64억. 근데 올해 한 분기 만에 60억. 근데 이걸 또 셰일가스 관련주라고 또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 셰일가스 생산 안 하고 있습니다. 광구권을 확보하고 있어요. 광구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셰일가스 생산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올라갔을까요? 건자재 쪽이죠? 스티로폴. 그죠? 정부 정책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주예요, 이게. 그래서 3분기 실적 좋을 거고 4분기 실적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반영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월봉 보세요. 정배열입니다. 주봉 정배열이에요. 그럼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월봉 차트. 요거 넘어가게 되면 뭐 이제 뭐 하늘은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월봉 차트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넘어가게 되면 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박스였으니까 요 폭으로만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요것만 간다 하더라도 이게 2,000원대 중반까지 2,000원대 중후반까지는 가겠네요. 몇 프로일까요 이게? 어이씨 따블이네. 그죠?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근데 가능성 있습니다. 왜? 먼저 이걸 체크해야 되잖아요. 요거 그죠? 요 폭만큼 마디로 가니까 요 마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그 마디가 어디예요? 그래도 앞자리 숫자 바뀌네요. 2,000원. 아마 오늘 종목 상담해 드렸을 때 2,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 계산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 마디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부분들 실적.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 광고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게 된다라면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다 손절 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게 문제예요. 또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 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될 수 있는 놈은 갖고 가셔야 돼요.
된다고 하잖아요. 된다고. 그죠? 그러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이격 좁혀주고 다시 움직이면 다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 KL렛.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그죠? 한 차례 올랐다가 수렴 과정 거쳤단 말이에요. 박스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죠? 240 지지하고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240.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고점 못 넘다가 거래 터지면서 넘어갔단 말이죠. 전고점 자리 때 지지해주면 요거 지지해주면 움직일 것이고 많이 빠진다. 그럼 지가 빠져야 2,400원이겠네요. 요 자리 때 타격하고 있어야죠. 기다리고. 실적 보자고요. 실적 어때요? 9억, 6억, 3억. 많은 실적은 아니네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쎄 빠지게 9억 했는데 한 분기 만에 9억 했네요. 그죠? 실적은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런 모멘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핫바리 종목이긴 하지만 하위 종목이긴 하지만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 그죠? 충분하다라는 거. 월봉이 60개월 선 뚫었네요. 주봉이 정배열 초입이네요. 괜찮죠?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아비코전자. 보도 듣도 못했던 아비코전자. 많이 빠졌어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수렴 과정 거치고 있어요. 61선 쌍바닥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이거 정배열입니다. 이제 움직이면. 실적 좋아요. 얘. 보자고요. 실적. 작년에 39억 벌었거든요. 턴어라운드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나서 올해 3분기까지만 벌어들인 게 63억입니다. 63억. 못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못 갈 이유가. 왜? 실적 좋으니까. 인버터 만들거든요. 얘. 인버터. 근데 얘 인덕터죠. 인덕터. 만드는데 그게 또 고부가 가치입니다.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갖고 가는 겁니다. 없으면 사야죠. 조정받으면. 이런 거. 왜? 4분기도 실적 좋을 거니까. 이런 종목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목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다 이 지금 이 두 가지 유형이 내년 초까지도 진행이 될 거예요. 내년 초까지. 그 다음에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형주여야 되지만 대형주가 아닐 경우에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종목군들 잘 보시고 역배열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기간에 대한 특성이에요. 연말, 연초 이거에 대한 특성이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좋은 종목군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십시오. 라고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연회가 있어요. 강연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병권 멘토가 강연회를 합니다. 대구하고 부산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손가락 하나 딱 하고 있는데 올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오후 2시에는요. 영남일보에서 항상 많이 했었는데 영남일보 옆에 대구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거기 4층에서 진행하고 시간 오후 2시예요. 참가비는 무료고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요일은요. 부산이에요. 부산 우리투자증권 서면지점에서 하는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대구는 2시, 부산은 1시 진행을 하는데 우리투자증권 서면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마 예병구 멘토님이 저번에 갔을 때도 사물인터넷 주구장창 얘기했을 거예요. 사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60%, 70%씩 수익 나고 막 침 튀겼네요. 많이들 오시고요. 좋은 방법, 투자에 대한 노하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